시행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뉴욕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마침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가 시작된 가운데 통행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등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에는 대체로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뉴욕 한인네일협회가 주최하는 네일인의 밤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행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뉴욕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마침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일부터 뉴욕은 미국 최초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5일부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 시간대,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 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 패스 소지자 기준 승용차 $9, 오토바이 $4 50센트, 소형 트럭 비통근용 버스 $14 40센트, 대형 트럭 $21 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요금이 부과됩니다. 연방법원이 교통혼잡세 시행 중지를 요청한 뉴저지주의 마지막 소송을 기각하면서 결국 계획대로 시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MTA에 따르면 평일 평균적으로 50만에서 70만여 명의 운전자들이 혼잡 완화구역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가 시작된 가운데 통행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에서 최초로 도입된 교통혼잡세를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이 SNS를 통해 불법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찰이 최근 3년간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위조한 차량 2만 대를 적발했으며 교량이나 터널의 통행료 징수를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 같은 꼼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를 700명 정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번호판에 진흙이나 새똥 등이 묻은 것처럼 위장, 번호판을 숨기고 있으며 테이프나 반사 스프레이 등으로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버튼만 누르면 번호판이 가려지는 장치도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통혼잡세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부과되는 점을 악용, 61스트릿에 입구가 있는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이 건물에 주차하지 않고 60번 스트리트 쪽 입구로 빠져나오는 방법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 중부와 동부 지역에 1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덮치면서 새해 초부터 유례없는 폭설과 한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에는 대체로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6일 뉴욕시 일원 눈이 내리고 일주일 내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는 이날 1인치 안팎으로 눈이 가볍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부 뉴저지주는 4인치에서 8인치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절반을 넘는 26개 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1,500마일이 되는 지역에 거주민 6천만 명이 첫 겨울 눈폭풍, 폭설에 파묻히고 북극 한파에 강타당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일원에는 중서부에서 이동해온 첫 겨울 눈폭풍이 일요일 밤에 도착해 월요일까지 폭설을 퍼붓고 북극 한파의 여파로 얼어붙어 빙판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뉴욕 한인네일협회가 주최하는 네일인의 밤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협회는 4일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회원과 벤더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일인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현장에서 성실히 자리를 지켜준 네일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호 회장은 5년 만에 내일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내일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5년 만에 저희가 내일인의 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목적은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담을 나누며 또 앞으로 저희들이 힘써서 또 내일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회원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참석한 내일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서로에게 새해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업을 통해서 한인사회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전에는 큰 비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세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업종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내일협회 회원이 남아있는 한은 저희 내일협회가 지속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을사년 2025년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협회는 한인 네일업주와 회원의 감소로 어려움은 있지만 한인들이 있는 한 협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가을에는 협회의 대표적 사업인 네일 스파쇼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 전철의 고질적인 문재인 선로 밀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승강장에 철제 장벽 설치를 추진합니다. MTA 대변인은 잦은 납품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매달 한두 개 전철역에 허리 높이의 철제 장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제 장벽 설치가 최근 맨하탄 18스트리트 전철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 등 떠미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선로 밀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스크린도어 등 첨단 기술 도입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MTA는 대부분의 뉴욕 전철은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이 좁거나 스크린도어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운 곳이 많아서 첨단 기술 도입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철제 장벽은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전철역 14개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시 전철역의 3분의 1도 안 되는 128개 역에 첨단 기술 장벽을 설치하려면 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뉴욕주가 온라인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3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이달 말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최대 20만 달러인 개인, 부부는 25만 달러를 신고 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및 주 세금 보고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납세자 약 340만 명이 평균적으로 약 260달러의 세금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에서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은 이달 말 시작돼 오는 4월 15일 마감됩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이민 차단을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사격으로 연방 하원 의장에 재선된 마이크 존슨 의장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며 단일 법안의 여러 가지 사안을 모두 담아서 통과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직적 반대를 차단하고 내년 11월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 가급적 정권 출범 초기, 즉 이른바 허니문 시기의 원샷으로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회장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른바 메가 법안에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예산 등 국경 안보,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감세의 연장, 부채 한도 인상 또는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연방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을 말하는 딥스테이트 해체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의 법안에 모두 녹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 공약 중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문제를 먼저 다루고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 법안으로 다루려 했지만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는 이들 법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 등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며 번번이 좌절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1930년대와 같은 일방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달러화 강세를 언급하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1930년대와 유사한 일방주의적 경제 어젠다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의 관세 60%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관세 인상과 통화 가치 절하 등 자국이기주의에 치중, 가까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한다는 정책을 펼쳐 세계 무역이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1930년대 화폐 전쟁으로 세계 무역이 최소 18% 줄었다고 추정했고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70여 개국이 자국 통화 가치 절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자유무역이 가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왔다. 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고 이제 감세가 온다. 미국의 안보보장이 가고 자력국방 시대가 됐다며 세계 각국이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 우려되는 것도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 주요 주가 지수가 3년 만에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했지만 채권 시장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글로벌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특급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테슬라가 운전자 및 차량의 정보를 놀랄 만큼 많이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일 사고 발생 뒤 2일 수사당국의 직원을 파견, 사고 차량 잔해에서 데이터 및 영상 등을 추출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 운전자, 즉 테러범이 콜로라도주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했던 차량 충전소 및 영상 등도 모두 축출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사고 당일 이미 X에서 이 사악한 바보는 테러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차를 잘못 골랐다고 주장,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자동적으로 각종 정보를 테슬라 중앙 컴퓨터에 보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차 지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대부분이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에 접근하지만 테슬라는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운행에 사용해야 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정보는 보험회사에도 제공돼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운전 성향 등을 분석,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코스트코 브랜드의 감기 독감약이 잠재적 이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코스트코로 갖고 가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다시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3일 출범한 119대 의회의 신임 하원 의장 선출에서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금값 전망치를 기존의 온스당 3,000달러에서 온스당 2,91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2026년 중반으로 미뤘습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방영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지난해 12월 시작됐으며 내년 하반기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6일 집권 자유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사임하겠지만 자유당이 후임을 선출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세계 최고령자였던 이토오카 도미코 별세 이후 새로운 세계 최고령자는 브라질 출신 축구 팬인 가톨릭 수녀로 확인된다고 장수노인 연구단체 론제비 퀘스트가 5일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2023년보다 6.6% 늘어난 1,330억 2,600만 달러로 한국의 주요 10개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미국 수출은 2023년보다 10.5% 증가한 1,277억 9,1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모펀드들이 트럼프 당선 이내 기업 친화 정책에 기대감을 표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비상장 기업을 주식시장에 대거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